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전선의 굵기 혹은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영상은 총 문제 설명 포함한 3강의에 걸쳐서 영상을 올릴 테니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 설명드릴 부분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은 좀 제외를 하고, 아마 그런 영상들을 보시면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첫 번째는 왜 한 선당 전압 강화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부하가 평형일 때 중성선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형 부하일 때 왜 중성선은 부하가 흐르지 않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에 따른 전압 강화 공식이 어떻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 강의에는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갖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공식을 설명드리기 전에 왜 전압 강화가 한 선당 전압 강화를 의미하냐면요. 우선 아마 이 공식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실기에서보다는 필기에서 더 많이 사용하던 공식인데, 이것 또한 지금 저희가 실기에서 사용한 E는 1000A분의 17.8 Li, 이 전압 강화 공식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의미의 전압 강화 공식이에요. 전압 강화. 이 전압 강화 공식이 의미하는 바는 이 위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한 선에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죠. 그리고 이 밑에 선에는 저항과 리액턴스가 없습니다. 즉, 전압 강화가 의미하는 건 한 가닥의 저항과 리액턴스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이 밑에 부분은 계산하지 않은 것이다. 즉, 이 공식, 한마디로 저희가 전기에서 사용하는 전압 강화라고 의미하는 바는 이 한 선에 대해서만 공식으로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공식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전압 강화가 의미하는 바를 이렇게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세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 이 한 선에 대한 저항과 리액턴스를 구할 때의 전압 강화식을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전압 강화는 한 선에 대한 전압 강화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자, 이번에는 왜 평형 부하가 흐를 때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각 3상 4선식이든 3상 3선식이든 각 종류별로 됐을 때 전압 강화는 어떻게 식이 변하는지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단상 2선식이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얘는 위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이 밑에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즉, 전류가 위에서부터 연결해서 이렇게 다 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압 강화는 여기 위에도 걸리고 밑에도 걸리는 거예요. 즉, 처음 설명드렸을 때 전압 강화에 비해 2배만큼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전압 강화식 앞에다가 2가 붙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압 강화 같은 경우는 단상 2선식에서는 지금 선간전압 기준일 때 전압 강화 공식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얘 같은 경우는 단상 3선식이죠. 얘는 전압 강화 공식 설명 전에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린 평형 부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여기에 부하 1이 있다고 가정하고 부하 2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부하 1에도 10A가 흐르고 부하 2에도 10A가 흐른다고 했으면 이렇게 해서 부하 1에 10A가 흐르겠죠.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갈 거고요. 이 부하 2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를 겁니다. 즉 부하 1에 흐르는 전류와 부하 2에 흐르는 전류가 만나게 돼요. 이 개념은 회로 이론에서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를 때는 더해주지만 다른 방향일 경우에는 빼준다는 거 저희가 배웠었어요.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10A고 10A일 경우는 빼게 되면 0A가 되죠. 그러기 때문에 평형 부하에서는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게 그 말 뜻인 거예요. 자, 그럼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단상 삼선식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중성선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즉, 이 부하 1에 대한 전압 강화 공식은 처음에 설명드린 그 공식과 동일합니다. 왜냐? 이 선 한 가닥만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선은 이 부하 2에 대한 선이고, 그러므로 부하 2에 대한 전압 강화를 구할 때 사용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부하 1로 봤을 때 전압 강화 공식은 선이 한 가닥이므로 E는 그냥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전압을 기준으로 하냐? 지금 이 전압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죠. 왜냐? 여 위에와 위에가 따로따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공식이 된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으로 이 그림은 삼선식의 그림이죠. 그래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상전류가 흐를 것이고 여기에는 선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럼 만일 이 상전류에 10A가 흐른다고 했으면 선전류는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성전압은 같지만 선전류는 IL은 루트3 IP 이 조건이 있죠. 이게 정해진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전류에 10A가 흐르게 되면은 선전류는 10 곱하기 루트 3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즉, 얘 같은 경우는 공식에 루트 3을 붙이는 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삼상 삼선식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삼산 삼선식은 원래 상전압이 없어요. 다른 거 단상 삼성식 같이 이렇게 중성선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상전압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성 간의 전압만 존재하기 때문에 얘의 기준은 선간 전압일 때 전압 강화 공식은 루트 3 I 이렇게 된다. 이것도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 다음으로 마지막 삼상 사선식은 얘도 마찬가지로 단상 삼선식과 마찬가지로 중성선이 있죠. 얘도 같은 원리예요. 만일 평형 부하일 경우에는 중성선에는 부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삼상 사선식은 전압의 기준이 상전압이면 지금 이 전선 한 가닥이죠. 이 부하 하나로만 기준을 잤을 때, 왜? 맨 처음에 전압 강화는 전선 한 가닥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상전압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얘는 중성선이고
평형부호할 때는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선의 한 가닥에만 저항과 리액턴스가 발생으로 인해 전압 강화가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상전압 기준일 때는 전압 강화 공식이 이렇게 된다. 단상 3선식인가 같죠. 근데 만일 3상 4선식에서 상전압이 이 상전압이 아닌 이 선 간의 선간 전압으로 기준을 할 경우는, 저희도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배운 겁니다. Y결선은 VL은 루트 3 VP, 이거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선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다.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구한 상전압은 예를 들어서 그냥 루트 1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선 전류는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즉, 이 전압 강화 공식은 삼성사선식에서 선간 기준일 때 루트 3이 붙는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왜 이걸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기출문제를 푸시다 보면은, 이제 이거는 다음 강에서 설명을 드릴 거지만, 예를 들어서 전압 강화를 구하는 공식에서 3상 4선식이면 무조건 전압 강화율은 상전압 기준으로 한다고 분명히 설명을 드릴 거고, 다른 강의도 다른 영상도 보시면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막 해설을 보면은 분명히 3상 4선식이어서 전압 강화율을 구할 때 상전압이랑 전압 강화율을 곱해서 전압 강화를 구해냈는데, 해설은 선간 전압이 들어간 거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유동적이에요. 해설을 굳이 따라 안 하셔도 되세요. 왜냐면 선간 전압으로 넣었을 때 선간 전압에 맞게 위에 17.8이 아닌 30.8로 계산을 해주시면, 그러면 그거나 전압 강화율을 구할 때 상전압을 넣고 17.8을 넣어주시면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거는 제가 다음 강의에서 마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